몇 년 전 나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있는 가족의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를 헤쳐가던 중 나는 부모님도 모르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바랜 갈색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사진은 주로 옛날 가족 행사의 모습이나 친척들의 젊은 시절을 담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몇몇 사진은 묘한 느낌을 주었다. 우선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옛날 사진들을 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얼굴이 흐릿하거나 어두운 데다 눈빛이 어딘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한 것은 몇몇 사진에 나타나는 배경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터나 지금은 사라진 건물들이 배경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된 사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은 내 집 근처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고 아직도 그 위치가 분명한 장소였다. 사진 속 배경 중에는 정말로 현재도 존재하는 건물도 있었다. 그런데 배경은 그대로인데 인물들만 사라진 사진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적힌 날짜의 공통점은 모두 과거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거나 기묘한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진 날이었다. 점점 오싹해지는 느낌에 더 이상 사진을 보기가 어려워져 상자를 덮으려던 찰나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우리 집 뒤뜰이 찍혀 있었다. 하얗게 바른 사진 속에 날짜는 그날의 날짜와 일치했다. 그 장소에는 3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 모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을 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득 집안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거나 분명히 꺼놓았던 불이 켜지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고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사진 상자를 집에 두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다락방에 다시 두기로 했다. 하지만 다락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 있어야 할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다 우연히 한 특이한 기사에 눈이 멈췄다. 그 기사에는 한 가족이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적혀 있었다. 그 기사의 한쪽 끝에 실려있는 사진 속배경은 마치 내 사진 상자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때 나는 이 오래된 사진들이 단순한 가족 앨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내 뒷뜰을 멀리하며 되도록 사진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쯤 사진 속 인물들이 우리 뒷마당에 서 있는 환각을 보곤 했다. 그들의 두 눈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참으로 두려웠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고 지영은 몇 달 전 이사를 온 후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원래 도시에서 번잡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하루하루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1시를 넘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며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감싸 안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숲은 어둡고 음습했으며 걸으면 걸을수록 안개가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흐릿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걸음은 점점 느려지며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숲속의 실루엣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녀가 다가갈수록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혼영처럼 괴이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그 이후로 같은 꿈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수수께끼의 존재는 매번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는 듯했으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꿈속에 나왔던 숲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노인에게 숲의 위치를 물었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그 숲엔 원혼이 맴돈다네. 오래전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 숲으로 달아난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라는 노인의 말을 듣고 지영은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오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은 꿈속에서 봤던 것처럼 어두웠고 들어갈수록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본 그 장소에 도착하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현실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루엣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작은 목각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인형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강렬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슬픔과 고통, 외로움이 밀려들며 그녀의 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목각 인형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지영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 숲에 얽힌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로 했고 마을 기록을 뒤지던 중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그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지영은 문득 자신이 이곳으로 이사오게 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은 종종 숲을 찾아 그곳에 놓여있던 목각 인형을 모셔두었습니다. 그녀는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또 다른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이곳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그 저택은 주민들에게 귀신집이라 불리며 깊이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 이 집의 전 주인이 가족과 함께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한다. 5명의 용감한 친구들은 노을이 지는 늦은 오후 저택 앞에 모였다. 지훈의 여자친구인 지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인 태민, 유리, 민수였다.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두려움을 애써 무시한 채 그들은 문이 비틀린 채 열린 현관으로 발을 들였다. 저택 안은 썩어가는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으며 오랫동안 발길이 닿지 않은 듯 고요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그들을 감쌌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과 우울한 색채의 그림들은 마치 생생히 그들을 눈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저택의 2층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한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그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한 것 같았다. 그 일기장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과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공포가 쓰여 있었다. 지수는 그 일기장을 읽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재촉했지만 태미는 조금 더 내부를 보고 싶다며 그녀를 설득했다. 결국 그들은 천천히 집의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민수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의 한쪽이 약간 벌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이다. 호기심에 그들은 그 벽을 밀어 올렸고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지하실로 이어졌고 그곳은 어딘가 다른 공간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하실에는 누군가가 남긴 많은 물건이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녹슨 철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저택 외곽의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울리며 밤 10시를 알렸다. 순간 지하실 문이 스르르 닫히며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구고 말았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은 곧 꺼졌고 지하실은 암흑 속에 잠겼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서서히 메아리처럼 울리다가 불현듯 그들 주위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들은 낮고 속삭이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서서히 그들을 둘러쌌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다. 방문이 스스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 위쪽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급하게 그곳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 순간 지훈의 발목을 누군가가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일정한 무게와 힘을 가진 또 다른 존재였다. 지훈은 결사의 힘으로 발목에 걸린 족쇄를 풀려 애썼지만 그의 몸은 점점 차가운 바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친구들에게 소리쳤고 태민과 민수는 지훈을 붙잡고 끝내 그를 빼내었다. 그들은 지하실을 벗어나자마자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무섭게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한참 동안 저택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들리던 수많은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간혹해진 곳에서 울림처럼 그들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들이 함께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낡은 저택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솟아있으며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곳을 찾으러 갈 거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